자, 11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다룰 내용은 XML 웹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ML 웹 서비스의 기반 지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기본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서비스 중개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세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역할은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XML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게 바로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중개자는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뭐 엠파스나 야후나 이런 검색 엔진에 홈페이지를 등록을 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야후나 엠파스와 같은 검색 엔진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XML 웹 서비스에도 이런 XML 웹 서비스를 등록하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고 서비스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XML 웹 서비스의 기본 구조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중개자, 이렇게 세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비스 제공자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비스 중개자는 웹 서비스를 등록하고 웹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HTTP 프로토콜이에요. XML 웹 서비스는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XML 웹 서비스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예요. HTTP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웹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서버들은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방화벽에 HTTP 프로토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아놓죠. 따라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방화벽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ML 웹 서비스는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AP이라는 게 있는데 비누라는 뜻과 스펠링이 똑같죠. 그렇다고 비누는 아닙니다. SOAP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 그래서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XML 메시징 프로토콜이 바로 SOAP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SOAP은 XML로 이루어져 있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한 XML 메시징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 다음에 WSDL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라 그래서 웹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XML 언어가 바로 WSDL이에요. 이 WSDL에는 뭐를 기술하냐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 정보라든가 혹은 메소드 이름이라든가 메소드가 갖는 인자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기술하기 위한 XML 응용 언어가 바로 WSDL입니다. 가령 어떤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자동차를 새로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제가 A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A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제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요,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URL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받아 적거나 이럴 수는 없죠. 따라서 그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URL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메소드 이름은 뭐고, 뭐 해당 메소드가 갖는 인자는 무엇이고, 뭐 이런 정보들을 기술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정보들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WSDL이라는 XML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UDDI라는 게 있어요. 이 UDDI는 뭐냐면 제가 서비스 중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XML 웹 서비스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바로 UDDI입니다.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이라 그래서 XML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고 서비스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UDDI라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XML 웹 서비스는 이와 같이 4가지 주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XML 웹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XML 웹 서비스의 시나리오는 이와 같습니다.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중개자, 이렇게 3가지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XML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선 서비스 제공자는 첫 번째로 자기가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겠죠. 첫 번째로 서비스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기술해서 웹서버에 적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XML 웹 서비스의 이용 방법이 기술된 WSDL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웹 서비스를 공개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정보를 그냥 WSDL만 문서만 작성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만든 웹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UDDI에 제가 만든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 3가지가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 이용자는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UDDI에 가서 서비스 중개자가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UDDI로부터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웹 서비스 이용자는 UDDI에 접속해서 자신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을 해서 뭘 가져오느냐? WSDL 문서를 가져옵니다. WSDL 문서가 있어야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이라든가 메소드 이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WSDL 문서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WSDL 위젯 문서를 받아왔으니까 WSDL 문서를 분석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 정보라든가 혹은 메소드 이름이라든가 어떤 프로토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WSDL 문서로부터. 그럼 이제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었으니까 솜 메시지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으로 전달된 솜 메시지를 분석해서 어떤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XML 웹 서비스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WSDL 문서를 작성해 놓고 UDDI에 자신이 만든 웹 서비스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서비스 이용자는 UDDI로부터 서비스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WSDL 문서를 가져와서 분석한 후에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솜 메시지를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XML 웹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중개자 이렇게 3가지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XML 웹 서비스를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은 HTTP 프로토콜, 그리고 솜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WSDL, UDDI,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XML 웹 서비스의 계략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만들고 WSDL 문서를 작성해서 UDDI에 등록을 하면, 서비스 이용자는 UDDI로부터 서비스를 검색하고요. 그리고 WSDL 문서를 가지고 와서 분석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솜 메시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XML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XML 웹 서비스 이런 거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장 12장부터는 실제로 XML 웹 서비스를 이루는 소비나 WSDL, UDD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방법까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